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쇼크가 크게 찾아왔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나름 잘 선방하게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국내 시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이 9월 7일 이제 노동절을 쉬고 화요일 날 개장이 되었는데, 네, 네, 네. 앞전 그 5%대 빠졌던 것만큼 빠져서 개파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시장에 굉장히 네, 패닉이 왔는데, 테슬라가 좀 거기를 주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네. 테슬라가 12%인가요? 주가가 그냥 21%. 하락 22%. 네, 그리고 네네네네네. 네. 네, 그게 이제 S&P 500에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뭐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음, 주가가 더 실망감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네. 또 애플 같은 경우도 6% 넘게 하락을 나오면서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됐는데 그 음, 원인을 이제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하락한 이유가 음, 뭐냐? 음.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콜옵션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또 많이 사들였는데 네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무리해가지고 높은 데서 많이 산 게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렸을 것이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청산이 돼야 되고 음, 또는 이제 해지성 물량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시켰을 것이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콜옵션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소프트뱅크가 들어갔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테슬라만 네, 하더라도 연초에 그렇죠. 한 300불 하다가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에 2,300불까지 오르 2,000불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네네. 이게 얼마 전에 1,000조 원대 시대 열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네네네.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0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너무 평가가 아니겠느냐. 뉴스 네, 나왔을 때가 네, 네, 네. 이게 네네네네네. 그런 논란이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일단은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고평가가 된 부분을 이제 음. 털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네네네. 이것이 나쁜 조정이냐 좋은 조정이냐를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양호한 조정인가? 그렇죠. 건전한 이, 조정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나오고 있네요.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음.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뿐이다. 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하락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다. 추세가 바뀔 이유는 없다. 시장이 망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음. 맞는 얘기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이런 포지셔닝은 뭐 기술주가 일단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주가 빠진 만큼 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번 조정에서는 사실 이 이외의 변수가 없다라면 네네. 시장은 원래 음. 가고자 했었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이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일단 뭐 기술주가 주도를 해왔는데 기술주가 이제 빠지니까 나스닥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네. 그 뭐 이제 고평가된 부분에서 익절에 대한 어떤 얘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네, 많았을 네. 거고, 또 가장 또 네, 안 네. 좋았던 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 조금 아쉬운 게, 또 항상 이제 네. 주식이 고평가되었을 때 많이 우르르 몰려가서 주식을 많이 좋다고 매수하시고, 그러면은 네, 그게 뭐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외국인들도 제임스랑 토마스도 많이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들어와서 네. 다행이네요. 우리만 물린 게 아니라서. 걔네들도 많이 물려가지고 네네네. 그쪽도 막 난리가 아니라. 근데 음, 뭐 하여튼 이제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네. 기술주만 빠졌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어요. 음. 뭐냐면 미중 관계가 네.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네,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지금 뭔가 네.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음. 중국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 완전한 디커플링 만들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그 그렇습니다. 중국의 네네. 최대 반도체 회사를 갖다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제재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반사 얘기 나오네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큰 타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 씨를 말리려고 하냐, 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그 어떤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사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그냥 목줄을 가지고 계속
죽으라고 줘버리면은 얘네들도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황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그런 어떤 보안상의 이유를 가지고 중국을 까야 될 이유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보다 심하다. 네, 예, 네, 네. 예. 그런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갈등 요소가 돼 있다 그러면은 네네. 무역 분쟁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일이고요. 네네. 자,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음. 이런 그 뭐 센서라든지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은 네네. 이제 그 중국 기업에게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걸 쓸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좀 반짝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네. 장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나스닥이 4% 때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에 비하면 코스닥은 오늘 이제 1.09% 이제 하락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양적 지수 다 1%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많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충격이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교포제가 많이 있고 5G가 하웨이가 또 슬쩍 이제 또 소외되니까 버라이즌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들면서 삼성전자도 한 3일간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시장을 잘 떠받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한 가지 또 다른 악재로 본다면 이제 음.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백신을 꺼내놓지 않겠다. 네. 이제 그 FDA에서 네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죠. 아, 네. 이게 이제 백신은 트럼프는 자기 재선을 위해서 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꾸 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돼버린다라면은 사실 네네.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불안불안하겠죠, 본인은. 정권이 네네.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초반에는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책이 모든 게 다 새로 그렇죠. 마련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음. 정책을 싹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네. 물론 이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은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좋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실제로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법인세 인상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떤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네요. 그거는 네네. 이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겠지만은 네네. 주가 상승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악재로 이제 작용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정권이 음. 바뀌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국외 시장은 미국 시장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국내로 돌아와서 뭐 삼성전자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뭐 크게 뭐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K 뉴딜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 관련 종목들에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막상 발표된 종목들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네. 발표되고 나서 네네. 이제 주목을 딱 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보통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면 뭐 좋은 뉴스라든지 호재거리 딱 터지게 되면 일단 주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번 빠지죠. 네. 그거 뭐냐면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진가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네네네. 뭐 보통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길게 좀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뭐 어쨌건 오른다가 정답이죠.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네. 하겠다. 뉴딜 지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종목들을 발표를 하는 것도 자체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신호니까 그렇죠. 네,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사서 바로 빠졌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뉴스 한번 터지면 당장 뭐가 될 것처럼 막 얘기하시지만 네네.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 초반에 많이 오르게 되면 한 20, 30% 바짝 오르고 나서 또 떨어지거든요. 네네. 빠질 때는 한 30%, 40%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포기하게 되고 또 멘붕이죠. 멘탈이 네네네. 붕괴돼가지고 네네네. 막 팔아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네. 그 이후에 주가가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놓지 않거든요. 음. 네,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털어가지고 밑에서 더 받아먹거나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항상 그 종목에 대한 평단가나 들어와 있는 기관들, 외국인 또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 거래량이 다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만 길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요즘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뭐 역사적 역대 또 최대의 어떤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시장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시고 지금은 팔기보다는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지금은 일단 시장 방향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시장이 일단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네, 그 방향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뭐 빨리 중요해요. 올라갈 필요 없어. 어차피 빨리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한 10%, 20% 올랐다고 해서 음. 그거에서 만족해가지고 수익률, 챙겼다. 소고기 사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네. 그냥 조금 더 놔두고 조금 더 그 방향대로만 놔두면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와서 수익률을 까먹은 부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가 아니라 100%, 200%가 나올 텐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네. 그 시장에 대한 부분 잘 보시고요. 제가 네. 지난 4월경에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면서 네. 자, 시장 100%만 나와도 네. 이거는 대박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레버리지가 100%가 나왔어요. 100% 나오셨잖아요. 네, 얼마 네. 전에. 네네. 근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지난달이었으니까 4월이면은 4개월 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상승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요. 네네. 지금 당장 1, 2주 사이에 뭐 안 나온다, 내가 마이너스 나온다, 이거 가지고 조급해하시면 정말 안 되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잘 들고 가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기회가 나면 더 사시고, 현금이 되시면 더 사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장의 어떤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우상향하는 그럼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느냐, 우하향하는 종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그렇죠. 점검을 해보시는 그런 수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